이 매직 메서드는 다른 메서드들도 더 많이 있어요. 근데 매직 메서드는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그래서 반드시 그 이름을 지켜야만 되고요. 이름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자동으로 호출되기 때문에 그래요. 생성자가 자동으로 호출을 해주거나 프린트 함수가 자동으로 호출해 주거나 혹은 그 코드 셀이 익스프레션을 출력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호출되거나 이렇게 자동으로 호출되기 때문에 이름이 다른 이름을 사용하면 안 되겠죠. 다른 이름을 사용하면 안 되겠죠. 약속된 이름들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메서드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언더스코어 2개를 앞에다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끝날 때도 언더스코어 2개를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복잡하게 이름을 만드는 개발자는 없을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약속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주로 우리가 직접 호출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상황에 자동으로 호출이 됩니다. 특별한 상황마다 자동으로 호출되는 메서드들을 파이썬에서는 매직 메서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init 메서드. 이거는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init 메서드는 생성자가 호출될 때 자동으로 호출되는 메서드. 그래서 여기서 해야 될 일은 그 객체가 가지고 있어야 될 값들, 변수들을 여러 가지 값으로 초기화해주는 그런 일을 해주는 게 init 메서드고요. 스트링 메서드는 프린트 함수가 불러 호출해주는 메서드예요. 프린트 함수가 호출한다는 얘기는 프린트 함수가 화면에 출력하기 위해서 문자열이 필요한데 그 문자열을 전달받기 위해서. 그래서 호출하는 메서드가 스트링. 그래서 스트링은 이름이 반드시 언더스코어 str 언더스코어여야만 되고요. 아규먼트가 있으면 안 돼요. 뭔가를 전달해서 문자열을 받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규먼트는 없고요. 반드시 문자열을 리턴해 줘야 돼요. 문자열을 리턴해야 그 문자열이 화면의 콘솔에 출력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랑 구별하셔야 될 게, 얘랑 구별하셔야 될 게 representation. representation은 익스프레션이 콘솔 창에 출력이 될 때, 익스프레션이 콘솔 창에 출력이 될 때 자동으로 호출되는 메서드가 representation.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름 지키셔야 되고요. 아규먼트가 따로 있으면 안 되고요. 문자열을 리턴하셔야 돼요. 여기서 리턴된 문자열이 콘솔 창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개를 따로따로 만들 수도 있고요. 두 개를 따로따로 만드는 경우는 프린트할 때와 익스프레션을 출력할 때를 다르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할 때는 두 개를 따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따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 두 개를 동일하게 출력을 하겠다라고 하실 때는 REPR만 출력하셔도 돼요. 제가 여기다 설명을 안 써드렸는데 익스프레션을 자동으로 출력할 때 호출되는 메서드일 뿐만이 아니라 프린트 함수가 str 함수를 호출하지 못했을 때 자동으로 호출되는 메서드이기도 해요. 무슨 얘기냐면 클래스를 만들 때 스트링 메서드를 만들지 않는 거예요. 클래스를 만들 때 스트링 메서드를 만들지 않고 representation 메서드만 만들어주면 프린트 함수는요, 제일 처음에 화면에 출력하기 위해서 스트링 함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봐요. 스트링 함수가 없으면 representation 함수를 호출을 해요. 그래서 representation 함수가 리턴해주는 문자열을 화면에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representation 하나만 만들거나 representation 하나만 만들면 프린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익스프레션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있고 그렇지 않고 스트링을 따로 만들어주면 프린트 함수는 얘를 먼저 호출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위쪽에서 포인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고 렉탱글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었던 적이 있어요. 포인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었고 렉탱글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이 포인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저장하고 있는 값들, 속성들을 다시 얘기하면 포인트라고 하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을 출력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했었냐면 포매티드 스트링을 만들어서 출력을 했었어요. 1번 객체가 가지고 있는 X좌표, 1번 객체가 가지고 있는 Y좌표. 이거를 2번 객체에 대해서 똑같이 했죠. 2번 객체가 가지고 있는 X좌표, 2번 객체가 가지고 있는 Y좌표. 이런 식으로 출력했잖아요. 근데 제가 얘랑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었죠. 그쵸? 이 역할을 누가 대신하면 될까요? 이 역할을 스트링 함수나 representation 함수가 대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똑같은 형식의 이런 문장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 번만 만들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 포인트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름을 조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이번에는 myPoint라고 할게요. init 함수만 만들게요. def init 셀프는 반드시 있어야 되죠. 디폴트 아규먼트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점이요. 그렇죠? 그래서 self.x는 x, self.y는 y 하고 만들어요. 자, 이번에는 제가 스트링 함수를 안 만들 거예요. 스트링 함수를 안 만들고 representation 함수만 만들 거예요. 셀프만 있으면 되고요. 리턴을 해주시면 돼요. 리턴은 무엇을 리턴해 주시면 될까요? 문자열 리턴해 주시면 돼요. 자, 문자열을 포매티드 문자열로 만들어서 리턴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다가 포인트 x는 이렇게 y는 이렇게 하면 이거 포매티드 스트링이죠. 문자열을 만들면서 나머지는 문자열을 그대로 만드는데 대괄호가 들어가는 위치에는 어떤 변수의 값을 이 자리에 출력하겠다라고 포맷을 만든 거죠. 포맷을 만들었으면 그 포맷을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self.x를 출력하면 되겠죠. self.y를 출력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클래스를 만드셨으면은요. 프린트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만들어야 돼요. myPoint 하고 만들어 보죠. myPoint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자, 생성자 함수를 호출하니까 자동으로 뭐가 불려요? 자동으로 init이 불려요. init 메서드는 디폴트 아규먼트가 있어요. 그럼 전달하지 않아도 되죠. 그렇죠? 전달하지 않아도 되죠. 프린트 해볼까요? mypt 뭐가 출력이 됐나요? 포인트 x는 0, y는 0. 어떤 문자열이 출력이 됐어요? 이런 문자열이 출력이 된 거예요. 익스프레션 볼까요? mypt. 자, 이거는 문장 스테이트먼트. 이거는 식 익스프레션. 두 개가 똑같아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제일 처음에 프린트 함수가 mypt 객체의 스트링 함수를 호출하려고 시도를 해요. 근데 스트링 함수가 있어요, 없어요? 스트링 함수가 우리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죠. 근데 없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스트링 함수가 없으면 스트링 메서드가 없으면 대신 무엇을 호출한다? representation 함수를 REPR representation 메서드를 호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REPR 메서드가 리턴해주는 문자열을 그 문자열을 화면에 출력을 해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스트링을 만들 필요 없이 representation만 만드셔도 충분한 거예요. representation만 만드시면 프린트 함수에서도 자동으로 호출되고 익스프레션에서도 자동으로 호출이 되니까. 그런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를 str이라고 바꾸시면 이 문자열은 프린트 문장에서만 출력이 될까요? 익스프레션에서도 출력이 될까요? 둘 다 출력이 될까요? 해보면 되겠죠. 해보세요. 해보시면 프린트에서는 우리가 만든 문자열이 출력이 돼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스트링 함수는 누가 불러주는 거예요? 스트링 함수는 프린트 함수가 자동으로 불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링 함수를 찾았죠. 스트링 함수를 호출하려고 시도했는데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있는 거를 그냥 그대로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익스프레션은 달라요. 익스프레션은요. 스트링을 시도하지 않아요. 스트링을 시도하지 않고 얘는 representation만 시도하는 거예요. representation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출력을 하는 거예요. 클래스 이름 at 그 다음에 주소가 이렇게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REPR이라고 만들어 버리면 REPR은 익스프레션이 자동으로 호출하는 메서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프린트도 호출을 해요. 언제? 스트링 메서드가 없는 경우에만. 스트링 메서드 대신에 REPR을 호출하는 거예요. 있으면 걔를 먼저 호출해요. 그거는 우리가 위쪽에서 봤었죠. 위쪽에서 보시면 우리가 둘 다 만들었잖아요. 스트링과 representation을 둘 다 만들었죠. 둘 다 만들었으면 프린트는 representation을 먼저 시도를 해보는 게 아니라 스트링을 먼저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스트링이 있느냐 먼저 시도해보고 있으면 얘가 리턴해주는 문자열을 출력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얘가 없는 경우에만 얘를 대신 호출하는 거예요. 대신. 프린트 함수가 스트링 메서드를 호출하지 못했을 때 얘를 대신 호출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여기 있는 주석의 내용 이해되세요? 그래서 클래스를 만드실 때 representation만 만들어 버리시면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클래스를 만드실 때 representation만 만드시고 거기에 문자열을 여러분들이 출력하고 싶은 모양으로. 자, 이거는 정해진 게 아니에요. 정해진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클래스의 내용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문자열을 만들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자열을 리턴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문자열을 만들기에 따라서는 리스트처럼 출력할 수도 있고요. 튜플처럼 출력할 수도 있고요. 딕셔너리처럼 출력할 수도 있어요. 제가 리스트처럼 만들어 볼까요? 리스트처럼. 이렇게 하면 리스트 아닌가요? 아이템 두 개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처럼 보이죠?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리스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representation을 어떻게 만들었을 거다?
이렇게 만들었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화면에 이렇게 출력을 했겠죠. 이해되시죠? 여기를 튜플은 여기를 괄호를 썼을 거예요. 튜플은 레프리젠테이션을 만들 때 여기를 괄호로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화면에 이렇게 출력을 했었던 거예요. 이렇게 출력해도 되죠? 여러분들 점의 좌표 나타낼 때 이렇게 쓰잖아요. X좌표, Y좌표 이렇게 보통 많이 나타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도 된단 말이에요. 딕셔너리처럼 표현할 수도 있어요. 여기를 이런 식으로. 이거는 조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아마 이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이렇게 하고 X는 이렇게 하고 Y는 이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조금 복잡하긴 한데 잠시만요. 포맷 스퍼시파이어가 맞지 않는다고 되어 있구나. 얘가 아니군요. 이거 익스프레션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잠시만요. 여기가 중괄호가 포맷의 그런 역할로 사용이 되는 거여서 이거를 이스케이프 문자열을 쓰면 될 줄 알았는데 그러면 되나? 이거 하나만 써주면 되는 건가? 그래도 안 되죠. 이거는 제가 찾아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포매티드 스트링에서는 중괄호가 특별한 의미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그 어떤 변수의 값을 집어넣기 위한 용도로 사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다시 중괄호 안에다 넣을 수가 없어서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얘가 좀 문제가 되는 거고 요거 해결하는 거는 제가 인터넷 찾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요거는 좀 찾아봐야 되겠네요. 어찌됐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드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포매티드 스트링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드실 수가 있으신 거고 그 객체를 잘 표현할 수 있게끔만 문자열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만들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프린트 함수나 익스프레션을 출력할 때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매직 메서드 중에서 세 가지를 알려드렸어요. init, 그 다음에 representation, string. 네, 그 정도만 하시고요. 책에는 더 많은 것들이 있기는 있어요. equal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더 있기는 있습니다. 더 있는데 뭐 거기까지 하면 너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는 것들은 저희가 사용할 일이 거의 없어요. 뭐 아주 고급 기능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이 사용할 일이 거의 없어서 그냥 요 정도만 아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교재를 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재 얘기가 나와서 잊어버리기 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은 이번 주로 끝날 거예요. 그래서 그 혼자 공부하는 파이썬이라고 하는 그 교재의 내용은 내일이면 끝날 겁니다. 내일이면 끝날 거고 그 다음에 내일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 동안은 그 교재에 없는 내용들을 좀 다룰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파일 읽어드리는 방법, 뭐 웹에서 크롤링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다루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교재에 없는 내용들을 제가 좀 더 다룰 거고요. 그러니까 파이썬을 사용하는 응용이 되겠죠. 그런 응용들을 보여드릴 거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저희가 R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언어를 가지고서 데이터 분석을 했었던 것처럼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 데이터를 시각화하면서 탐색을 해보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룹 바이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통계값들을 요약을 해보고 이런 작업들을 많이 했었죠. 그런 작업을 파이썬 패키지를 가지고서 할 겁니다. 그때 사용되는 패키지들이 넘파이, 판다스, 그리고 시각화할 때 매트플러립과 같은 패키지들이 있어요. 그 패키지들에 대한 교재가 제가 지난주에 주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무실에 도착을 했는데 예,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 학원을 방문하셔가지고 교재를 수령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4단계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여러분들 학원에도 오시고 그러면서 교재도 수령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교재 도착했다라는 말씀 전달 드렸습니다. 데이터 분석, 파이썬 데이터 분석 관련된 교재가 또 한 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는 교재 4권 여러분들께 지급이 됐고요. 제일 처음에 SQL 했죠. 저희. 그 다음에 R 했죠. 파이썬 교재 지급이 됐고요. 뭐 수령하신 분들도 있으시지만 수령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고 파이썬을 이용한 데이터 분석 교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 마지막으로 파이썬을 사용한 머신러닝 교재까지 지급이 될 거예요. 그래서 5권의 교재가 지급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께. 아직 요거 하나는 저희가 아직 좀 시간이 남아 있어서 주문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까지가 주문이 되어 있고요. 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클래스 그리고 매직 메서드에 대한 것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스트링 함수하고 레프리젠테이션 함수 차이점 아시겠죠? 헷갈리시면 뭐만 만들자? 레프리젠테이션만 만들자. 그리고 레프리젠테이션의 역할은 뭐다? 레프리젠테이션의 역할은 프린트를 하거나 익스프레션을 화면에 출력할 때 어떤 포맷으로 출력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게 그 레프리젠테이션이나 스트링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되셨죠? 간단하게 연습 문제를 좀 드릴까요? 이거는 새 파일을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파일을 하나 만들고요. 저희 클래스 만드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문제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구글 콜의 파일을 새로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제목을 만들죠. 파이썬 21번 클래스 연습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콜앱하고 연결을 해주세요. 네, 구글 콜앱하고 연결을 해주시고요. 네, 연결이 되셨으면 연습 문제 1번은요. 클래스를 만들어 주시는데 어떤 클래스를 만들어 주시냐면 스코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게요. 스코어 클래스. 자, 스코어 클래스가 가져야 될 속성과 기능들을 설명을 드릴게요. 세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 세 과목의 점수를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뭐예요? 클래스를 설계를 하실 때
클래스를 설계를 하실 때 init 메서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라고 하는 애트리뷰트들을 가질 수 있게끔 init 메서드를 설계를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전부 다 기본값을 갖도록 해주세요. 그 모든 속성은 국어, 영어, 수학 점수의 기본값을 가질 수 있도록 기본값은 0으로 해주세요. 즉 메서드를 만드실 때 디폴트 아규먼트를 주란 얘기예요. 이거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기능이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기능은 자, 제일 처음에 가져야 될 기능은 뭐냐면 출력 기능이에요. 출력 기능. representation이라고 할게요. representation. 이렇게 하니까 굵은 글씨로 보여버리죠.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팩킷 넣어주시면 언더스코어까지 보이죠. 언더스코어까지. 화면에 출력을 어떻게 출력을 해주시냐면 다음과 같이 출력을 할게요. 그러니까 이런 문자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스코어 라고 하고요. 스코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국어 점수 이렇게 하고 여기에는 어떤 점수가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영어 점수 이렇게 하고 영어 점수가 있으면 되고요. 영어 점수가 있으면 되고 등호로 할까요? 등호로 할게요. 국어, 영어, 수학 이런 포맷으로 이런 포맷을 리턴하도록 REPR을 만들어 주세요. 아시겠죠? 이런 포맷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여러분들이 클래스를 만들었을 때 그리고 그 클래스를 가지고서 객체를 생성하고 객체를 프린트를 해보면 객체가 프린트를 했을 때 주소값이 출력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포맷으로 출력이 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보시고요. 이렇게 만들어 보시고 그 다음에 또한 그 다음 기능은 calculate sum이라고 하는 기능을 만들어 볼게요. 이게 뭘까요? 세 과목의 총점을 리턴하는 메서드예요. 사실 우리 이거 만들어 봤던 거예요. 그죠? 어제 사실은 한 거란 말이에요. 어제는 우리가 스튜던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었었던 것 뿐이에요. 근데 스튜던트랑 다른 점은 학생 이름이 지금 빠져 있죠. 학생 이름이 빠져 있고 과목들에 대한 점수만 있어요. 그게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하나만 더 할게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calculate mean. 자, 이 함수는 세 과목의 평균을 리턴해 주시면 돼요. 자, 이런 클래스를 하나 설계를 해주세요. 이런 클래스를 설계를 하셨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테스트를 해보셔야 돼요. 객체가 생성이 되는지, 객체가 생성이 됐으면 이런 메서드들이 제대로 호출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것까지도 다 확인을 해보시는 거고요. 자,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이제 스튜던트 객체를 만들 거예요.
스튜던트 클래스를 어떻게 만드시냐면 스튜던트 클래스가 가져야 될 속성들을 정의를 해드리면 무엇이 있으면 되냐면 어떻게 할까요? 학생 번호가 있도록 할게요. 학생 이름이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점수. 이게 스코어 객체예요. 번호는 1번, 2번, 3번, 4번이니까 번호는 숫자는 될 것 같고요. 뺄까요? 뺄게요. 이름 하나만 할게요. 이름, 문자열. 그러니까 문자열을 속성어로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스코어 객체를 가지고 있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스튜던트 클래스는 우리가 어제 만들었던 것처럼 이름과 국어 점수와 영어 점수와 수학 점수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어제랑 똑같이 만드시는 게 아니라 스코어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스튜던트 클래스를 만드시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다뤄본 적은 없는데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속성은 이렇게만 가지고 있으면 되고요. 기능, 그러니까 메서드죠. 메서드. 여기서도 첫 번째 만들어야 될 메서드는 REPR. representation을 만들어주세요. representation은 어떤 포맷으로 작성을 해주시냐면 이렇게 작성을 할게요. student 그 다음에 이름 뭐 이렇게 한다면은 홍길동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점수 여기서는 스코어 이렇게 하고 아까 있었죠. 뭐 국어는 100점, 뭐 영어는 100점, 수학은 100점. 이런 식의 포맷이 될 수 있도록 이런 포맷이 될 수 있도록 REPR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스튜던트는 이름하고 점수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점수가 스코어 객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출력을 스튜던트입니다. 이름은 홍길동이고 점수는 이런 점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포맷으로 출력이 될 수 있게끔 REPR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고민 한번 해보세요. 네. 굉장히 쉽게 끝날 수도 있고요. 굉장히 쉽게 끝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건 필요가 없을까요? 네, 여기서는 이것만. 다른 거 만들지 말고 REPR만 만들게요. 왜 그러냐면 총점 계산하고 평균 계산하고 하는 게 위쪽에 다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문제를 하나 더 테스트를 해볼게요. 여기서는 반드시 테스트를 하셔야 될 게 무엇을 테스트를 하셔야 되냐면 무엇을 반드시 테스트를 해보셔야 되냐면 스튜던트 객체를 그러니까 인스턴스를 생성하시는 거예요. 객체를 생성하고 생성된 객체에서 생성된 객체에서 총점과 평균을 계산하는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저는 스튜던트 클래스에서는 따로 메서드를 만들려고 하진 않았어요. 그쵸? 스튜던트 클래스는 init 메서드하고 representation 메서드만 있으면 돼요. init 메서드와 representation 메서드만 잘 만드시면 생성된 객체에서 총점을 구하는 계산하는 메서드, 평균을 계산하는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어요. 호출할 수 있어요.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 시간 남았죠. 네. 쉬는 시간들 가지시고요. 이거를 오늘 갈 때까지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메일로 받겠습니다. 내일까지 이메일로 한번 주세요. 여러분들 클래스를 얼마나 이해하고 계신가 라고 하는 거를 제가 또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이거는 이메일로 주세요. 하시면서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